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에이!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C 장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시험 때 되면 졸린 버릇이 있어요. 아, 고사 시간 전에. 그런데 그건 국민병 아닌가? 국민병인가요? 네. 아니 뭔가 지금 자꾸 오늘 내내 졸린데 네. 오늘은 좀 선고일을 좀 헌재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 우리 시험 언제 보는지 도대체 아. 결과 언제 나오는지. 네네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네. 졸음이라면 환영입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애가 타가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도 혹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과는 달라지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불안함까지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네.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옆에 한둘이 아니고 여러 명 네.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연한 편이거든요. 네. 저도 불안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아니 네. 기자시니까 네.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정보의 접근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네. 물어보지 않습니까? 언제 탄핵하세요? 저도 지난주 금요일인 줄 알았거든요. 월요일인 줄 알고 네.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물어보더라도 네. 그 답을 확실하게 못 해주겠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뭐라고 네. 방송한다고 좀 주워 듣는 거 있을까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네. 저도 뭐 아는 게 없으니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네. 자 이분께는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분 솔직히 몇 번 틀리셨거든요.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진짜 그러면은 한번 믿어볼까 합니다. 제가 인트로 진짜. 소개 없이 바로 민주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요 경향 TV만 나오면 졸려요. 지금 이 네. 시간대가 좀 졸린 시간대입니다. 예. MC 장원 씨한테 한 네. 방 어디로 맞을 것보다는 자버리는 게 낫겠다는데 사람이 틀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단이지. 아니 그래도 이 신뢰감이라는 아니. 게 남다르시잖아요. 저희 믿었죠, 의원님. 보통 국민 모두가 지난 14일 날은 선고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네. 결정할 것이다. 네. 이렇게 봤는데 그걸 틀리게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임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명예를 걸고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 네. 네. 21일은 결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확실합니까? 이거 믿어도 됩니까, 의원님? 믿으세요. 네. 만약 21일을 넘긴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이 싹 가실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 네. 누구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죠. 윤석열이 망쳐놓은 이 대한민국을 살릴 곳은 오직 헌법재판소인데 네. 지금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21일 날은 한다. 네. 안 하면은 박지원은 경향 TV 안 나온다.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을 만드시는 거 아니겠죠, 지금?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저 같은 경우 기자다 보니까 언론인들의 취재 결과를 그래도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조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네.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합니다. 그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원래 13일 날 지인과 약속을 잡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23일 이번 주 일요일 뒤에 보자고 했다는 소식을 그 멘트 발로 인용 발로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그 얘기는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한 이유는 이번 주 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의원님과 생각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21일까지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의 원망이 헌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헌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네. 파기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존중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면은 큰일이죠. 지금 보면은 이 소위 박근혜 네. 탄핵 갈등 비용이 1,740조였다고. 1740조나 됐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헌 비용은 네.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네. 천문학적일 것 같습니다. 천문학적이죠. 네. 그런데 박근혜 이 갈등 비율이 49.5%였는데 이 비율은 나왔어요. 이 계엄 비율은 73.7%다. 거의
뭐 20-30% 높으니까 네. 훨씬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740조 2,000조가 훨씬 넘을 거예요. 아. 야, 그 정도의 그럼 경제적인 우리가- 손실까지. 네. 네. 어디에다 원망을 해야 돼요? 아. 이 이상 더 가서는 안 돼요. 네. 아니 사실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도 워낙 오래 길게 활동을 하셨고 헌재에도 사실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교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다목적으로 접촉도 하시고 이제 알아볼 텐데 헌재의 선고가 늦어진 이유가 진짜로 그 평의가 길어지기 때문으로는 추정이 되는데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헌법재판관 8분이 이 세계적인 네. 이 결정문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다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개인 의견서를 다 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탄핵 재판 결정문은 전 세계로 교과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헌법재판관이 명예를 가지고 보고 있고 그 판결 이제 그렇죠. 판결문이라고 네. 현재는 하지 않고 결정문이라고 결정문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결정문을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음.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헌법재판소 연구관 오래 하신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이분도 지난주에 반드시 13, 네. 14에 나온다. 네.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예, 네. 이제 천상 언론 기자들이 가장 이제 정확한데 지금은 다 막혀 있더라고요. 네, 다 막혀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그 하다하다가 이제 어떤 고려까지 하게 되냐면은 헌법재판의 속성이 정치 재판인 건 맞지만은 혹시나 헌재 안에서 정치적인 그런 외견적인 부분들 너무 챙기는 게 아니야. 왜냐?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혹시나 나를 맞추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다하다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뭐 특히 국민의힘에서 그 선거를 보고 이제 균형을 맞춘다 하는데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재명 유죄, 네. 탄핵 인용 이래서 균형을 맞춘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 근데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네. 날이 하다 미뤄서 이번 네. 주도 안 되면 정말로 다음 주면은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이고 네. 사법부는 사법부인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17일 오늘이 없었잖아요. 네. 그 내일은 박성재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 기일이 잡혀 있으니까 오늘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고 왜냐하면 사전 예고를 그렇죠. 2-3일 전에 네. 하는데 네. 원체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네. 갑자기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네. 단 이 선거 내용을 생중계한다 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다 예측이에요. 근데 결과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바람대로 우리가 관측하는 대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거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네. 지금 여전히 이제 승복의 문제를 두고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승복하지 않는 5,200만 국민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헌법재판소는 단심, 최종심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종심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 승복해야죠. 하나만 한 소리예요. 그러나 하도 절박하게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또 만약에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아 가지고 이 진통이 오랫동안 가면 큰일이다. 네. 이런 생각으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승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네. 정작 중요한 거는 네. 그 당사자인 피청구인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승복하냐 마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 정확하게. 그렇죠. 예. 그리고 윤석열이 승복하나 마나 그것은 상관없어요. 음. 상관없어요.
결정되면 가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그보다 낮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위원이라고 하면서 임명해라 이런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말이죠. 아주 고민스러워요. 네. 오늘 또 의원총회를 오전에 했지만은 뭐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야오당으로서는 일부 당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당도 있지만은 지금은 윤석열 탄핵에 모든 역점을 다 맞추고 하자. 네. 이렇기 네. 때문에 초점을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총 얘기들도 이제 언론 통해서 나오는데 네. 그 뭔가 이제 정부 여당은 혹시나 그래도 정보의 그 대칭성 문제를 따졌을 때 야당이 좀 정보가 좀 요즘 부족하니까 좀 불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의원들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여러 네. 아니 네. 우리가 생각하지 어떤 5,200만 누구도 전 세계가 생각하지도 못한 윤석열이 석방돼 버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은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분은요 앞으로 집안에 상을 당하면은 3일장 안 하고 72시간장 한다 이렇게 부고 낼 거예요. 네. 아침에 정확하게 사이를 지켜서 시간으로. 네. 네, 그렇죠. 네. 만약 5일장 한다 음. 하면은 120장 한다. 네. 120 시간장을 시간장 한다. 네. 이게 좀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나올 수 있으며 그럼 즉시항고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대명천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문제도 뭐 헌법재판관 한두 분이 반대한다 하더라. 심지어 뭐 5대 3으로 뭐 기각이라더라. 뭐 이런 별소리가 있잖아요. 네. 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하시켜야 된다. 이미 심리 다 했는데 무슨 각하예요. 네. 아니 저도 이제 인용 기각으로는 절대 네. 솔직히 다 우리가 본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현장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MC 장관님 보시기에 네. 인용 기각의 문제로 간다. 기각할 네.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저는 뭐 법적인 지식 뭐 1도 네. 없지만 이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사실 네.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날 어떤 일이 이 개업 날 벌어졌는지 다 봤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지식만 조금만 있어도 이석기 재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그러니까요. 지켜봤잖아요. 네. 아니 내란을 한 것도 아니고 내란을 뭐 선동했다, 모여서 내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원직 다 잃고 당이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을 저희가 더 지켜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란을 모의한 것도 아니고 선동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직접 실행에 옮겼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의회를 쳐들어가고 그리고 선관위를 직접 쳐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장악했죠. 영상으로 다 네. 남아 있고 모든 국민들이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게 기각이 된다? 이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많은 것들을 일시에 포기한다는 얘기와도 같기 때문에 네. 헌재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으니까. 일어나니까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일들이 방금 지금껏 너무 많이 일어났으니까 걱정이 민주주의- 되는 거죠. 우리 MC 장은 네. 민주주의 후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영국 이카노미스트 자매 기관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순위가 22였어요. 네. 열등이 떨어져 32예요. 네. 32번째. 참 그런 이게 상황이고. 전부 윤석열이가 네. 가져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용과 기각의 문제로 MC 장관님께 여쭤본 게 네. 인용과 기각의 문제라면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하의 문제라는 절차의 문제를 가져오면은 혹시나 그런 주의 주장을 하는 재판관이 또 유려한 형식 논리를 가져와서 우리 구속 취소를 법원이 풀어준 것처럼 혹시나 네. 각하 결정문을 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 심의를 몇 번 했는데. 네. 네. 아니 윤석열도 이 호칭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 무슨 말이 붙을지 몰라가지고 경향 TV에서는 제가 심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니, 윤석열 내란 피청구인도 내란 수계지 뭐. 그래 윤석열 내란 수계가 풀려난 것도 사실 그 실체적 문제. 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절차적 문제, 그 몇 시간 때문에 지금 풀려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하도 그런 절차적 문제 때문에 각하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들끓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간을 따져가지고 지금까지 적용되지도 않았던 예를 가져와서 갑자기 이걸 확실하게 명문화돼 있는 명시돼 있는 걸 가지고 논란화시켜서 이 풀어줬다는 거에 전 국민이 분노하는 거를 헌재 재판관들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또 한다? 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오늘 있으니 다만이나 그러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네. 그러니 죽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근데 정말 헌재마저 그런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그 갤럽에서 네.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헌재가 여전히 1등입니다. 1등입니다. 네. 사실 그 1등이라는 건 실제로 신뢰하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 바람이 많이 투영된 거죠. 투영된 네.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존경의 대상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사실 굉장히 명예스러운 자리잖아요.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 보루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네. 당연히 잘 해주시리라 저는 믿는데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것도 예. 그렇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도 아까 잠깐 했었는데 그 명태균 특법도 있잖아요. 나는 그것도 또 세상 뭐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명태균 특허법을 왜 거부권 아니, 행사하죠? 그러니까 마은혁은 보류, 명태균은 그러니까요. 네. 거부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그러면서 또 재밌어. 음. 최상목 웃겨. 네. 검찰 똑똑히 하라고? 그러니까 최상목 똑똑해. 아니 왜냐면은 자기가 똑똑히 해야지. 아니 그 워딩이 그랬어요. 검찰의 명운을 걸고 네. 성역 없이. 수사의 진실을 밝혀달라. 이거 저는 대통령이 이런 말 하는 것도 사실 드문데 네. 권한대행이 네. 심지어 거부권 행사하면서 수사를 열심히 해달라는 촉구. 자기가 네. 그러니까요. 이게 건재의 결정도 지금 안 따르고 있는 본인이 검찰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가지고 또 보수 일간지들은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번 정권 들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라면서 또 추켜 세워주더라고요. 이거 특검 피해 가려고 일부러 이제 오히려 검찰을 다독여 준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혹시 정권이 교체된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네.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임명을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놓는 느낌이고 실제로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게 8건이나 됩니다. 네. 얼마나 권한대행 오래 했다고.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서 무려 39번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 줄탄핵만 문제가 아니고 39번의 거부권 행사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줄거부권 행사가 누구냐. 네. 합법적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자 줄거부권 행사는 얘기하지 않고 줄탄핵만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이번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가지고 4억 6천만 원 국민 세금이 변호사들한테 국회에서 지출됐다. 네. 그러면은 윤석열 계엄 때문에 2천조 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비할 바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정책위 의장한테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한테 오늘 건의를 했어요. 네. 용역기관에다 맡겨가지고 음. 이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갈등 비용, 경제적 손실 비용을 한번 계량화해봐라. 어떻게 되는가?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진짜 최성공 웃기는 분 아니에요? 자기는 줄 거부권 행사하면서 검찰보다 똑똑히 하라고. 자기가 똑똑히 해야지. 경제 전문가가 지금 뭐예요? 3년간 경제수석, 경제부총리가 해가지고 네. 경제 성장률이 1.6%로 내려잡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20만 개의 지난 석 달 동안 자영업자가 문 닫았어요. 이건 누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요. 경제 책임자지. 네. 아니 근데 그 2달 정도 되면서 최상목은 거부권을 그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해야 될 임명도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네. 결론 내려줬는데도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 그래놓고선 공공기관 주요 인사는 59곳을 했어요. 임명을. 네. 야.
이 이거 빈집털이. 2달 동안 빈집털이 아니에요. 거의 하루에 한 네. 명씩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성실할 수가 있습니까?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이지만은 권력기관인 국정원, 경찰 네. 다 인사했잖아요. 그렇죠. 알박기 네. 인사를 다 했죠. 알박기 꼼꼼히. 당하는 거죠. 아니 뭘 기대하고 지금 이 시간에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권한 대행으로서 책임 있게 국민들이 요구한 사명 이행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윤석열 정부의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았습니까? 부착한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생명 영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 쉽게 얘기해 공공기관 장들이라든가 뭐 네. 감사라든가 아니면 권력기관에 봉사한 그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호흡 인생을 연기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경찰만 하더라도 우정수 국수본부 국가수사본부장 임기가 3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미 사람이 올라와야 돼. 선거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결정돼야 돼요. 네. 또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임명 안 해버려? 이게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오늘날의 이제 그 탄핵 상황들을 이렇게 거듭 네. 반출을 해보면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국면들을 보다 보니까 그 윤석열이란 존재가 사실은 민주당에 역으로 도움을 많이 주기도 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역설적으로 반출해보니까 그렇죠. 강사구청장 보궐선거 때 네. 사실은 그 사람 공천 안 했으면 네. 어떻게 됐을지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 네. 아니 여러 가지로 도움 주는 건 네.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석방돼 버리니까 네. 민주당이 뭉쳤어 지금 하나로. 확 뭉쳐버리죠. 네. 친명 비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자. 다 네. 뭉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나라가 바로 가야죠. 지금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고요. 아니 저는 제일 이상한 게 박근혜 네. 찾아가서 탄핵 1호 아니에요? 네. 탄호 2호 세력들이 가서 머리 조아리고 있으면서 네.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자. 구미에 가서 국가비상 기도회하고. 네. 자, 산으로도 못 돌아가는 전두환 아들이 나와서 야, 아스팔트에서 전재국 씨. 강연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윤석열은 심상정 총장이 봐줘가지고 나와서 김치찌개 놓고 심우정. 심우정. 네. 심우정. 심상정이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심상정 의원 미안해요. 그쪽에도 심우정. 그런데 네. 비슷하게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관저 정치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박정희, 전두환 이 사람들 다 소환해서 미화시키려고 해요. 이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역사의 시계가 특히나 이제 민주화의 시계가 네. 심히 거꾸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체감하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 늘어나고 그렇죠. 있어요. 또 심지어는 영향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모든 것은요. 다른 것 지금 현재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 네. 심판을 내려주는 것이 사는 길이지 다른 거 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최상목 대행한테 기대할 수도 없고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기대할 수도 없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어요. 죽은 박정희, 전두환 다 불러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 이 결정을 내려주라.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남북관계를 보십시오. 미국하고 한미 동맹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난리를 치더니 민간 국가 지정에서도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말이 나온 게 여쭤보면은 이제 국정원장을 해보셨으니까 민감 국가를 지정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게 업무적으로는 외교부가 이제 대응 상대인 걸로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책임이라는 게 몰랐다면 우리 정보기관에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네. 국정원이 있죠. 그러니까 네. 국정원이 지금 미국에 얼마나 나가 있어요. 우리 공사가 나가 있고 네. 외교부도 있지만은 산자부도 나가 있고 그건 에너지부가 관계가 되기 네. 때문에 그런데 그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은 우리가 핵무장하자
네. 이게 떠들어대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제가 몇 번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핵무장하자 하는 것은 한미 군사 동맹을 깨버리자는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네. 이게 나오니까 객소리 못 하는데 또 권영서는 아니 이재명이 친북이니까 그런다. 어. 거기에 친북이라는 소리가 한 단어도 없어요. 친북 친중이라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본인은 중국에서 대사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런 민감한 얘기를 말이죠.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게 그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한 네. 대로 그 상황 판단도 이제 우리 정보기관이라든가 네. 정부 어느 채널을 통해서도 아무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못했다는 건데. 네. 그리고 그 심각 수준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네. 지금 현재 왜 이것이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그럼에도 더 놀라운 것은 미국과 교류를 많이 했다고 자처하는 외통위에도 활동을 해봤던 의원들이 핵무장론을 여권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제기한 이유가 많이 뭡니까 하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지금 극우로 가니까 그러는 거죠. 네. 보수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극우로 가니까 핵무장하자. 핵무장하면은 한미 군사동맹을 깨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그 보수 극우 인사들이 한미 동맹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말도 안 해주고 이거 해놓고 이건 말도 아니죠. 이게 네. 아니 그러니까 제 짧은 생각 단견으로는 네. 계엄은 곧 쉽게 군사 정권의 복귀라는 인식을 미국 정부가 했을 수 있고 그 종착역이라는 것은 과거에 보면 박정희 정부에서 마지막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실제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 흐름의 연속으로 지금 정부의 태세들을 이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떻게 됐든 핵무장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국민의힘 잠룡들 대권 후보들이 많이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러한 것을 얘기할 때 민주당이 박지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한미 군사동맹을 깨는 거다. 절대 안 된다. 네. 잠재력도 지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저는 더 놀라운 거는 트럼프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바이든 그렇게 잘 정부요. 지냈다고 하는 네. 바이든 정부한테 뒤통수 맞은 것도 신기합니다, 솔직히. 네. 네. 이렇게 선물 주고 가도 되는 아니, 거예요? 한미 동맹을 제가 오늘 그 우리 네. 민주당 안보 상황 점검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미 동맹을 완전히 파탄내 버린 거다. 했더니 거기까지는 너무 심하다고 네. 그런 얘기를 저도 지적받았지만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으로부터 그런 네. 동맹 국가가 이렇게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25개국인가 중에서 일단 이제 민간 국가로 지정되면서 기타 지정 국가 목록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 중국이나 북한 정도의 수준의 이 등급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사실 아니라고 그건 하더라고요. 아니고. 네. 보통 이제 핵 확산 관련된 어떤 이 기조 같은 거나 경향성 같은 거를 보고 판단을 네. 해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지정 목록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대놓고 해외 순방 나가서 연설하면서 대학 가서 강연했잖아. 대학 강연 내용 중에 대한민국은 당장이라도 핵무장이 가능하다라고 연설 내용에 넣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김용현 네. 네. 신 네. 국방장관 다 네. 그런 얘기했어요. 네. 아니 근데 신원식 이제 국방부 전 국방부장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그 메시지를 윤석열 본인이 쓴 게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죠. 참모들이 뭐 수기를 하고 이 원고가 끼칠 사회적 파장, 외교적 파장을 생각하며 쓰는데 네. 그런 핵무장에 대한 얘기를 누가 어떻게 썼냐 이건지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네.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입을 열어야 돼요. 불리하니까 싹 지금 계엄 후에 전부 완전히 입 닫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아니 동맹 국가가 민감 국가로 그러니까요. 예. 또뭐 4월 15일까지 조태열 뭐 설득해 보겠다고 네. 하지만은 네.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되겠습니까? 지난 1월에 결정이 내려졌다는데 네. 그것도 모르고 있었고 지난 1월에 이제 한덕수 탄핵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일 것이다라고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우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오랫동안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원인이면은 네.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 안 해서 이런 거야. 내가 보니까 지금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그러니까요. 네, 보니까 그건 미리 예방했지. 예. 그건 맞습니다. 다 갖다 붙이는 거죠. 1월에 그 탄핵이 국무총리 탄핵을 했다는 이유로 민간 국가로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게다가 그러니까요. 동맹국인데 그야말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내정 간섭이고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민간 국가로 선정한다. 그것도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 총리 탄핵이 무슨 관계가 그러니까, 있다고 네. 그걸 민간 국가로 선정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윤석열이 입만 열면은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민주당을 이재명을 얼마나 비난했어요. 네. 이건 저는 한미 동맹이 파탄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정도로 큰 문제인데 현 정부 대처도 틀려먹었다 이거지. 아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도 어디 오늘 워크숍인가 어디 간 것 같은데 그 하우 웃는 모습이 사진에 나옵니다. 저는 이런 중대한 시국에 이런 반응을 여당이 집권 여당이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자기들이 느껴졌거든요. 핵무장 네, 네. 주장해가지고 민간 국가로 지정됐는데 그것 알지도 못하고 히히호호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좀 이렇게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구속 취소가 미친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별별 정치적 상상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두 가지 여쭤봅니다. 네. 하나는 어차피 파면이 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윤석열이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있을 수 없고 네. 화면이 결정되면은 다른 건 수사를 해서 다시 구속될 거예요. 네. 격리를 시켜야 나라가 편하지. 네. 윤석열은 사저에 두고는 나라가 편하지 않아요. 심지어 뭐 김건희 대망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간단한 국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선거에 나선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개 행보를 하면 네. 결국 제일 피보는 건 국민의 힘일 것이다. 아니, 뭐 뭐, 이렇게도 아니 그러니까 혹자는 그래요. 민주당이 얼마나 좋겠느냐. 네. 이재명 대표가 식은 죽 먹듯 대통령 되는 것 아니냐. 네. 아무리 우리가 민주당이 이기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되는 아니더라도 그런 나라에서 되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좀 일어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네. 일하고 전혀 반대의 일들이 자꾸 속출하니까 네. 상상력을 동원해서 별걸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추세는 지금 이제 축구 경기로 예를 들면 5대 0으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고 있고 지금 추가 시간 경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반칙을 일삼는데 심판이 안 불어주는 거야. 부심이. 휘슬 안 불어서 짜증은 나. 그러니까 이걸 빨리 주심이 경기 종료 휘슬을 불러야 이게 끝나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종료 휘슬을 안 부니까 거기에 짜증이 나는 거지. 21일 부십니다. 네. 21일 그러니까 부십. 이 5대 0이라는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은 없다. 네. 근데 저쪽 선수들이 막 반칙 일삼는데 그 반칙 5대 0 안 잡아도 아니고 그 8대 0 저- 8대 5대 0이 아, 8대. 축구. 알았어. 8대 0으로 맞출게. 장원 씨, 그때 5대 0 쓰지 축구하니까 마세요. 오케이. 축구 8대 0. 8대 0. 8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5대 0 갑자기 깜짝 놀랐잖아요. 축구 경기로 예를 드니까 5대 0으로 했죠. 축구에서 네네. 8대 0은 잘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추겠습니다. 축구인데 8대 0이야. 추가 시간이야. 근데 저쪽에서 자꾸 반칙하는데 휘슬 안 불어주는 것 때문에 짜증은 나지만 네. 곧 경기는 끝나게 되겠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채팅창이 난리 났다는 소문이 지금 있는데 여간 정정했습니다. 5대 0 네. 아니고 8대 0으로 축구 경기라도 네. 달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해 자, 저 말씀드리면서 가르마도 이제 8대 0 가르마하겠습니다. 팔 밀고 네. 나머지 2는 그냥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비상구 1부에서는 그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예. 혹시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하지 않더라도 예. 경향TV 안 나오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다음 주 금요일 선고가 되겠죠. 네.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나오고 그러면 됩니다. 네, 의원님을 너무 우리가 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네. 자꾸 일어나고 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다 예민해가지고 뭐 5대0 해도 깜짝 놀래가지고 8대0 아니냐 네. 이렇게 하듯 염려를 하고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분들은 8분의 헌법재판관이고 네. 그분들 모두가 8대0으로 나온다. 네. 이보다 더 못한 박근혜 네. 국정농단도 8대0이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21일 8대0 네. 윤석열 파면 네.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전직 그 국정원장이시고 네.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하셨던 우리 네. 박지원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네. 제일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은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했다면 민감국가 이런 건 안 네. 됩니다. 몰랐다. 아, 그 얘기가 그 침이 책임- 마음에 드셨네. 네. 아, 침이 네. 마음에 드셨어. 오늘부터 남은 방송은 다 고야마로 하시는 걸로 지금 강추드립니다. 여기서 소스 얻으신 네. 겁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 순서에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민동기 시사평론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